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최근 제 채널에 다른 경제 유튜버들에게 실망했다. 이런 댓글들이 간간히 보여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어떤 주제가 좋은가, 이런 걸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 채널을 종종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율이 얼마나 올라갔다,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졌다, 수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현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정부 정책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중국하고 미국 관계에서 줄을 잘못 탔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계 시장 흐름에서 지금 다 친환경이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만 너무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이야기들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현상만 이야기하고 원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채널에 와서 다른 유튜버들을 비판하고 가시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이 또 그렇게 안 하니까 제 채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른 경제 유튜버들이, 특히 대형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됐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걸러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언론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돈 맛을 알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뒷광고 받으면은 이게 수익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회수 100만, 200만 가도 400에서 한 600만 원 되는데 뒷광고 받으면은 구독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진짜 최소한 500 정도? 좀 많이 부르면은 막 2, 3천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돈을 받으면은 이 광고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언론들도 광고 받으니까 부동산 기사 어떻게 써요? 올라갑니다. 폭등합니다. 바닥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쓰잖아요. 유튜버들도 비슷해요. 이게 뒷광고 받으면은 비판의 목소리를 잘 내기가 어려워요. 비판의 목소리 잘못 냈다가 다음에 광고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자체적으로 검열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큰 거일 거예요. 정부를 비판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엄청 수사 많이 하잖아요. 재수없으면 나 걸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못 비판의 목소리 냈다가 돈줄이 끊길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구독자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시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유튜브는 어떤 발판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거를 하는 거죠. 그게 돈이 훨씬 많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구독자 10만인데 250억 사기치고, 이게 다른 수익화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구독자들이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가 된 거예요. 저게 돈이 200억이 걸려있다고 쳐봐요. 머릿속에 저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독자들 생각보다 저 큰 돈이 먼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 시장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유혹을 견디더라도 이제 대형 유튜버가 되잖아요. 직원도 뽑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굴러가거든요. 직원이 막 최소 3명, 5명, 7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직원들한테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수익은 유지가 안 돼요. 절대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광고를 받거나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중심을 잡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돈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구독자에 대한 생각, 그런 의견들, 그러한 것들이 후순위로 가버립니다. 뒤로 가버려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혼자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널이 커가고 있는데 편집자라도 뽑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잘못하면은 이게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중심을 제대로 못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기업 광고들,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만으로도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 여유 그 정도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욕심내게 되면은 저 역시도 앞에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제가 조심해야 될 거고, 유튜버들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경제 유튜버들이. 그리고 이것도 제 눈에는 보이는데 서로 출연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친목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잘 못하는데 줄서기 하는 겁니다. 줄서기. 유튜브 안에서도 서로 막 모여서 파벌 나누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계속 저 채널에 나가네. 거기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네. 어떤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어떤 트렌드 이런 거를 본인들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다 될 수 있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언론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언론화 되고 있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서로 이제 밀고 당겨주고 이제 그런 문화들 뭐 나쁘진 않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판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도 엘리트 카르텔에 진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뭐 학벌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 안에 계셨던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밥 한 끼라도 먹고 안면 트고 그러면은 선배님이시네요. 우리 후배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쓴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얼굴 또 보거나 내가 부탁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구독자들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속된 말로 단물 이런 거를 맛본 거죠. 그 맛에 조금 취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판하면은 이제 들으신 분들이 혹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려면 최소한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들 한마디씩 정도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부동산 많이 상승할 때 뭐 경제하시는 분들은 조회수 많이 드셨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구독자도 많이 모으시고 미분양 매입 논란 이런 거는 최소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과거 부동산 정책 까던 사람들 진짜 지금은 다 합주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원가 이하 매입 지금 저는 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시장 논리 공급 부족 외치던 사람들 지금 여기에 그냥 입 싹 닫고 있어요. 물론 이거 아직 시행 안 했어요. 그냥 추진이라고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화낼 수 있는 주제라서 다들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 문제로 이 마음고생이라든지 돈고생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소식은 정말 분노가 날 만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업자들에게 그동안 많이 받아와서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기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다른 대형 유튜버들은 저는 꼭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의 사랑을 받고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이제 성공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대중들이라든지 서민들에게 엄청 타격이 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 민영화 진행되고 있는 것들 막아달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거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보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실 돈이 안 되겠죠. 정부에 수사 나올까봐 겁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서도 어떤 기업 후원을 받았을까요? 더 있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 문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무조건 10만 이상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안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교수나 증권사에서 이제 조금 자리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90%는 그냥 무조건 걸으세요. 이제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조선시대라고 치면은 그냥 마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같은 노비, 뭐 같은 평민인데 자본가한테 조금 잘 보였다고 이제 본인 것도 아니면서 관리한다고 이제 위세 떠는 거죠. 자본가라든지 권력에 잘 보여서 성공했거나 이제 성공하려고 야망이 있으신 분들 걸러들이시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니까 개인적으로만 박수를 쳐드리자고요. 뭔가 학자로서 어떤 지식인으로서 존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마름으로 성공했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대단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경제 유튜버들 이런 한계를 잘 파악을 해서 잘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누군가 공짜로 좋은 정보를 주진 않아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다른 유튜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비판을 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비즈니스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사실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공짜 정보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너는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성격이 특이해서 아웃사이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저도 뭐 대단하거나 정의를 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막 이렇게 외쳐도 돈이 되니까 조금 하고 있는 거죠. 성격에 맞기도 하고 뭐 요즘 누가 잡아가진 않잖아요. 잘못해서 소송 걸리면은 돈을 조금 내겠죠. 그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